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옆집 언니 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행육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 내면을 단단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 추천 영상인데요. 보면서 와, 이 책 내용이 너무 좋다. 이거는 꼭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겠다. 읽고 이거는 옆에 두고 계속 읽어야 하는 책이다. 바로 이 책입니다. 김주한 교수님의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고요. 육아책이 아니네요. 네, 꼭 육아책에서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육아라는 게 그냥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꼭 육아책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육아에 접목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어제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도 많이 하고 메모도 정말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육아에 이런 식으로 좀 접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어떤 문제나 시련, 좌절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유리공처럼 떨어지자마자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탄력 있는 고무공처럼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시 그 힘을 반동 삼아서 확 튀어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이 회복 탄력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과 이런 걸 만났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아이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게 나와요. 그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 있잖아요. 거기가 1950년대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대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불운이 모두 모여있는 곳. 1955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쭉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목적은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고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좀 성장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범죄 기록을 갖고 있거나 소년원에 들락거리거나 미혼모가 되거나 정신질환을 갖게 되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불행한 사회적인 요소들, 환경들이 아이들을 사회부적응자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사회부적응자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회부적응자가 된 아이들은 3분의 2인 아이들이고 3분의 1인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장래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막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자들이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자라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발견해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 한 명은 있었다.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사랑 없이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힘을 얻는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제가 이 연구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좋은 걸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좋은 것들 많이 해주고 싶고 다양한 경험들 해주고 싶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거 아무리 해줘도 부모가 아이한테 조금 무심하거나 좀 냉정하거나 조금 말을 좀 똑같은 말을 해도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약간 이렇게 깎아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가 내적으로 단단해지기는 어렵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막 그렇게 항상 최상의 것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그것만 해줘도 아이가 너무 올바르게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잘못 이해하면 다 오냐오냐 해서 아이를 버릇없게 키워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너무 많은 걸 아이한테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옆에 있어주고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긍정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조절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충동을 통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긍정성,
긍정적인 정서가 사람들의 창의력도 높여주고 문제 해결력도 높여주고 내적 동기도 높여주고 사고를 유연하게 해주고 나아가서 나의 긍정성이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험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을 상대로 그룹을 2개로 나눠서 한 그룹은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게 하고 한 그룹은 조금 재미는 없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수학 영화 이런 걸 보여줘요. 그것도 5분, 딱 5분.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를 풀게 합니다. 좀 창의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영화를 본 그룹의 75%가 10분 내에 이 문제를 풀었고 논리적 사고를 자학한 영화를 본 그룹은 단 20%만이 문제를 풀었다. 재밌는 거를 단 5분만 봤을 뿐인데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를 더 잘 풀게 됐다라는 거죠. 또 이 비슷한 실험을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합니다. 작은 사탕 한 봉지씩 나눠준 선생님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받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사탕을 받은 선생님들이 더 문제를 잘 풀었다. 사탕 한 봉지씩 받은 사람들이 더 높은 창의성을 보였고 더 빨리 관련 정보들을 통합했으며 초기에 내린 잘못된 진단에 내 스스로 입장을 신속히 바꾸는 유연성을 보였다. 한마디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 의사들은 통합된 정보를 더 일찍 도출해냈고 생각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싸구려 사탕 몇 알에 의해 유발된 작은 긍정적 정서는 효과가 놀라웠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막 좋은 거 사주고 새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보다 좋은 거 새로운 거는 못 해줘도 아이한테 긍정적인 그런 요소를 자꾸 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도 구글 사례가 나와요. 구글이 장난감도 갖다 놓고 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놓는데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계속해서 그런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만 내가 해줘도 아이가 스스로 창의성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성이 높아지고 또 타인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아이 방을 나중에 꾸밀 때에도 알록달록하고 좀 재밌는 요소들을 넣고 이런 게 또 중요하구나. 아이는 결국 그 환경에서 좀 더 상상력을 자극받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아이의 것들이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충동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나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학업 만족도,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이런 건 굉장히 바닥이래요. 그 이유가 스스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니까 공부는 잘하지만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즐겁지 않고 힘들고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말이 자율성,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알려줘야 한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주변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옆집 애가 뭐 한글을 뗐다, 뭐 옆집 애가 뭘 했다, 뭘 벌써 저 나이에 뭘 한다, 뭐 이런 걸 보면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억지로 시키게 되고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키게 되고 그게 점점 발전해서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입시 보고 나중에 취직하고 이럴 때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건데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구나. 그게 내 역할이구나. 그 방법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멀리 봐서 아이가 이 인생을 통틀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회복 탄력성에서 중요한 게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인데 꼭 필요한 요소가 공감 능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났다라고 인식이 돼서 인상을 쓰고 숨이 가빠진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뭔가 즐거운 일이 생겼다 내가 즐겁다고 느껴서 웃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웃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지금 즐거웠나 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우리가 먼저 인상을 쓰고 심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났나 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면 아이한테 뭔가 화가 났어. 뭔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 한번 하는 거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는 거 그것이 내 감정을 추스르는데 더 도움이 된다. 예전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좀 알고 나면 내가 좀 내 감정을 조금 컨트롤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직접 겪었던 게 뭐냐면 아이랑 둘이 이렇게 주말에 있을 때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제가 좀 짜증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약간 아이한테 화를 냈어요. 근데 이 상태를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를 일부러 안아줬어요. 내 감정은 안을 상태가 아니야. 이미 기분이 나빠. 일부러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화난 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고 아이를 보고 서로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화가 막 이렇게 났던 게 서서히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게 별일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아이랑 눈 마주치고 진짜로 막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즐거워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내 감정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화가 났을 때, 아니 화가 나기 직전일 때 이걸 내가 멈추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정말 좋구나. 이게 너무너무 좋은 팁 아닌가요? 아이를 대할 때. 여기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신의 강점을 찾아라.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일상에서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를 해라.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내가 일상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내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또 감사하기만 해도 내 삶이 바뀐다는 거, 우리 아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운동 얘기도 나와요. 운동을 해라.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영상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도 나와 있다. 그런 사소한 것들, 운동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 갖는 거, 내가 일상에서 잘하는 거 찾는 거, 너무 사소한 건데 정말 도움이 된다. 사실 이 얘기들 말고도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육아를 떠나서 그냥 나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실패를 마주했을 때 나의 태도,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읽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러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육아 하세요.